자,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회의방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문제없이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요 CIK가 요 시그마 기호를 펼친 결과를 아마 다 정리를 했을 텐데 누가 하나만 대표로 보여줄까요? 그냥 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이영서가 정리했는데 봅시다. 이건 또 뭐 저장을 그냥 카메라로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영서가 저기 뭐야 보내줬는데 좀 보도록 합시다. 너무 쉬운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보도록 하죠. 이걸 다 썼군요. 제가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영서가 쓴 거는 이거 다인데. 자, 이거 보이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좀 저기 뭐야 너무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시간을 좀 보냈으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펼쳤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자가 좀 잘 안 쓰여서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j 자리에 1, 1, 2, 2, 3, 3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공유. 오민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보여줬네. 오민규 지금 타이핑한 거 채팅창에 다 보면은 지금 저랑 똑같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서는 여기다 I하고 K에다가 1, 2, 3, 1, 2, 3을 각각 대입해서 그 성분들을 다 쓴 거죠. 그래서 모든 성분을 다 하나씩 다 써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영서가 이제 보여준 거죠. 아까. CIK는 바로 지금 빨간색으로 화면 보이는 것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좌표 변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벡터는 물리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작년에 강의하면서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자, 요 까만 선의 V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V 벡터는 좌표계를 우리가 설정하기 전에 이미 V 벡터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V 벡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계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어떤 좌표계를 설정했냐면 1, 2 좌표계를 설정을 했어요. 1, 2 좌표계를 설정을 했죠. 그리고서
뭐 3번 좌표계는 만약에 오른손 직교 좌표계 잡으면은 1, 2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3번 좌표계가 이제 좌표축이 설정이 되겠죠. 어쨌거나 3차원에서는 우리는 항상 제일 일반적인 경우 3차원의 경우를 생각하니까 V 벡터를 3차원 공간 좌표 3개 V1, V2, V3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1, 2 좌표계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은 1, 2 좌표계 왜 이 방향으로 잡느냐는 다른 방향으로 잡고 싶다. 그래서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이렇게 좌표계를 잡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내가 1, 2 좌표계 잡고 나서 편의상 아니다.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좌표계가 또 거기서 생각하는 게 좀 더 V 벡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V 벡터를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좌표계에서 성분으로 나타낸 게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본질적으로 V 벡터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안 변했죠, 그죠? 변하지 않았어요. 명백해요. 변한 건 뭐냐면 좌표계를 좌표계도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좌표계를 2개 잡았을 뿐이에요. 2개의 서로 다른 좌표계를 잡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각도 세타만큼 그러니까 1번 좌표축에서 1' 좌표축은 어떤 상대 위치냐면 1번 좌표축을 세타만큼 돌린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좌표계를 살짝 회전을 시켜서 두 번째 좌표계를 잡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V 벡터가 본질적으로는 바뀐 게 없지만 성분을 1, 2, 3 좌표계에서 성분 표시했을 때 그냥 V로 놔두고 그다음에 똑같은 V 벡터를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좌표계에서 나타냈으면 여기다가 프라임을 쭉 붙였으니까 벡터에도 살짝 프라임을 하나 붙여놓자. 그런데 이 벡터는 V 프라임 벡터는 V 벡터랑 사실은 같은 거다. 단지 성분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V 벡터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 2, 3 좌표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좌표계에서는 각 성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V의 원래 V 벡터의 1 프라임 축 방향으로 투영된 길이가 1 프라임 축 방향 성분이 되겠죠. 그죠? 자, 요 1 프라임 1, 2, 3 좌표계는 각 좌표축 방향으로 방향 단위 벡터를 E1, E2, E3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방향으로는 2의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이게 이제 축이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으로 축 이름을 줬다 이런 뜻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첨자에다 프라임을 붙여주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요거는 요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2에다가 아예 프라임을 붙여서 요거는 프라임 좌표계에서 잡은 각축 방향으로 잡은 방향 단위 벡터다. 그리고 밑에 하첨자는 그러면 1, 2, 3 뭐냐?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요런 벡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한번 아는 사람 대답해 볼까요? 이렇게 좌표축의 각축 방향으로의 방향 단위 벡터를 뭐라 그래요? 베이스 벡터. 맞아요. 기저 벡터. 우리말로는 기저 벡터. 영어 원래 영문 명칭은 베이스 벡터라고 해요. 왜 베이스 벡터라고 하느냐? 베이스가 뭐냐면 제일 기본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이 된다. 뭐의 기본이 되냐? 이 좌표계의 기본이 된다. 이 베이스 벡터 3개면 이 좌표계 공간 안에 어떤 점도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베이스 벡터, 기저 벡터라고 얘기해요.
지금 채팅창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보면서 혹시 이런 걸 난 베이스 벡터인 줄 알았더니 한글로는 기저 벡터라고 하는구나. 혹은 난 기저 벡터인 줄 알았더니 영어로 베이스 벡터라고 하는구나. 이런 우리 채팅창에 답이 올라오는 거 보고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또 옆에다가 필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V벡터를 원래 1, 2, 3 좌표계에서 V벡터를 표현했으면 아까 기저벡터라고 했으니까 1, 2, 3 좌표계에서의 세 성분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현했죠. 다시 레이저 포인터로 가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림에서 까만 글씨로 V1, V2, V3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1, 2, 3 좌표계에서 1, 2, 3 좌표계에 사용하는 기저 벡터 E1, E2, E3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V 벡터죠. 그러면 이걸 쭉 펼쳐 보이면 각각 펼치면 V1에 E1에 E1 프라임이 곱해진 거고 V2에 E2에 E1 프라임이 곱해진 거고 V3에 E3에 E1 프라임이 곱해진 건데 여기서 곱해졌다는 얘기는 내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적. 아까 내적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런 행렬, 요 대괄호로 표현한 행렬, 3 곱하기 3 9개 성분을 갖고 있는 행렬과 V1, V2, V3 성분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요거의 첫 번째 성분은 E1 프라임 내적 E1, 그 다음에 E1 프라임 내적 E2, E1 프라임 내적 E3에 각각 V1, V2, V3가 곱해진 거를 쭉 다 더한 거니까 여기 지금 더하기가 보이잖아요. 그죠? 혹시 궁금한 사람은 요거를 실제 연산을 해보면 돼요. 연산해서 요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 된다. 혹은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구해보면 되죠. 그랬을 때 요 대괄호로 묶여진 요 행렬을 우리가 변환 행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Q로 표현을 해요. Q의 성분은 뭐가 되냐면 EP 프라임하고 EI 프라임을 내적한 결과가 PQI의 성분이 되죠. 변환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V 프라임은 성분을 VP의 프라임 갖는데 요거는 요 Q 성분의 P번째 I번째 열하고 프라임 안 붙인 V 벡터의 성분 VI하고 이렇게 내적한 결과와 같다. 그래서 벡터는 3 곱하기 3 행렬에다가 V 벡터를 곱한 결과와 같다. V 프라임은 QV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지금 빨간 글씨 써놨는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V 벡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표현만 바뀐 거예요. 어떤 표현이 바뀌었어요? 성분을 표현하는 방식만 틀려졌지 V 벡터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성분을 표현할 때 뭐가 바뀐 거냐? 내가 1, 2, 3 좌표계에서 V 벡터를 나타냈었으면 거기에다가 변환 행렬 Q를 곱해서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에서의 성분을 얻을 수 있도록 바꿔놨다. 즉 변환했다. 그래서 Q를 변환 행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변환 텐서라고도 표현해요. 좌표 변환 텐서예요. 좌표 변환 텐서. 벡터의 근본은 바뀐 적이 없지만 벡터의 성분 간의 좌표 변환을 시켜주는 행렬이죠. 그죠? Q는 좌표 변환을 담당하는 변환 행렬 혹은 Q는 텐서기 때문에 텐서의 성질을 충족하기 때문에 좌표 변환 텐서라고도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벡터 좌표 변환하는 걸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오래 설명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가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냐면요. 우선 Q의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Q하고 Q의 트랜스포즈, Q를 전체한 거를 곱하기 하면, 텐서적은 아까 이미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 행렬 연산에 따른다고. 요거를 트랜스포즈하고 서로 곱하면 I, 즉 단위 행렬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포즈하면 자신의 역행렬이 된다 이거예요.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건 뭐죠? 행렬로 표시된 텐서가 벡터에 곱해져서 이 벡터를 다른 벡터로 한번 변환을 시켜주는데 한번 변환시켰다가 다시 그 역으로 그 변환을 시켜서 원래 벡터로 돌아오게 하면 그것은 원래 벡터에 아무것도 그 변화를 가하지 않은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단위 행렬 혹은 단위 텐서에 해당하는데 두 텐서를 연거푸 변환을 연거푸 두 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위 텐서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텐서 Q2는 다른 텐서 Q의 역텐서다. 그러니까 역으로 변환을 시킨 것과 똑같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Q 트랜스포즈는 Q의 역행렬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자, 우리가 벡터는 일개 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첨자 두 개를 쓰면은 이개 텐서라고 얘기를 했고 행렬로 표시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행렬로 표시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오른쪽을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B를 어떤 이개 텐서가 있는데 B를 한번 Q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Q의 트랜스포즈로 또 한 번 변환을 시켰다. 그러면 B'이 되는, 즉 B는 하첨자가 두 개니까 그 하첨자 두 개 있는 이제 왼쪽 식을 보죠. 하첨자 두 개 있는 B의 성분을 변환 텐서 이게 변환 텐서 Q로 연거푸 변환을 시켜주면 그 B 텐서의 1', 2', 3' 좌표계에서의 성분을 구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이 식은 아주 짧은 식 하나지만 우리가 말로 풀어서 쓰면 꽤 길죠. 자, B 텐서의 성분에 Q 텐서를 두 번 연거푸 변환시키면 1, 2, 3 좌표계에서 표현되던 B 텐서의 성분을 1', 2', 3' 좌표계에서의 성분으로 구할 수 있다. 즉 변환시켜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질문 하나 하죠. B 텐서로 표시된 물리량은 본질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까 안 바뀌었죠. 아까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지 뭐가 바뀐 거예요? 보이기는 바뀌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이 B 텐서를 표현하는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약간 이 텐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소 표기할 때 도로 표기명, 도로명 표기 참.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전 주소 표기 방식은 또 동호수로 표시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 주소가 어떻게 되죠? 도로명 표기는 백범로 35. 그 다음에 예전에 마포구 신수동 1번지. 그죠? 자, 신수동 1번지라고 하는 표현하고 백범로 35번지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 표현을 갖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서강대학교가 위치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틀린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B라고 하는 텐서, B라고 하는 가로 3, 세로 3 숫자로 행렬로 나타낸 이런 물리량이 텐서이려면, 텐서의 자격을 얻으려면 이 변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변환을 해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리량을 나타낼 때
그런 물리량을 텐서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꽤 중요하죠. 이 변환 법칙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 벡터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2개 텐서는 이렇게 2번 변환을 시켰어요. 3개 텐서, 4개 텐서는 어떻게 될까요? 3번, 4번 연거푸 변환을 시켜도 성분 표현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 그런 물리량, 이런 거를 3개 텐서, 4개 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건데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 우리 얘기했죠, 요거. 요 퀴즈 시험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공지를 하자면, 지금까지 단연간 시험 봤던 내용을, 퀴즈 시험 봤던 내용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교재 탄소성 변형 이론 교재의 각 장의 각 장 말미에 예제와 예제풀이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제와 예제풀이를 보고 미리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예제와 예제풀이는 전부 어떤 평가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앞부분의 설명은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이 본문의 설명은 주로 첨자식이나 아니면은 벡터 행렬식 표현으로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요 용어의 정의를 좀 얘기를 하죠. 첨자식이 뭐고, 첨자식 표현이 뭐고, 행렬 벡터식 표현이 뭐냐. 자, 요게 뭐냐면, 왼쪽 표현이 첨자식의 표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로 하첨자를 쓰니까 첨자는 하첨자식 표현. 그러니까 이건 주로 성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식이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 표현은 뭐냐면 행렬 벡터식 표현은 덩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행렬 전체 혹은 벡터 전체에 관한 표현으로 행렬 벡터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주로 이렇게 첨자식 표현이나 아니면 행렬 벡터식 표현으로 수식만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제로 사례로서 계산하는 예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례까지 보여주기 시작하면 뭐 분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중요한 예제들을 만들어서 그 예제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제로 여기에다가 BIJ, 그럼 BIJ 값이 뭐냐 그걸 넣어보는 거예요. 그런 예제들을 만들어서 전부 각 챕터의 말미에 예제와 예제풀이로 넣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발견한 건데 이제 한 가지 실수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 요 우리 교재를 뭐 급히 인쇄를 하다 보니까는 좀 점검하는 게 약간 소홀했는데, 어떤 예제를 보니까 앞에 예제 몇 번의 변형에 준해서 변형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예가, 여러분이 좀 한번 교재를 갖고 있다면 80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80페이지. 자, 80페이지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누가 마이크를 한번 켜고 한번 읽어볼까요? 2.3에 어떻게 읽어져요? 이거는 우리 조교도 잘 알아야 되니까. 승로 지금 이거 강의 듣고 있어요? 아니면은
승우는 이제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듣고 있어? 그럼 마이크 켜고 그 2.3 예제를 한번 읽어볼까? 문제를. 마이크가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구나. PC면은. 오케이, 그럼 내가 읽을게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 위 예제 2.1에 주어진 변형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변형인지를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 예제 뭐 아니면 뭐 어떤 예제에 주어진 변형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퀴즈 시험 문제를 몇 년에 걸쳐서 비슷한 형태로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이제 많이 냈었는데 퀴즈 시험을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들이 매년 바뀌었어요. 매년 바뀌었는데 이 그 예제들을 전체를 묶다 보니까 바뀌어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풀이에서 푸른 거는 뭐 예전 내용을 그대로 풀어놨다든가 이래서 이게 서로 1대1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2.3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예제 2.1의 변형이 아니고 예제 2.4의 변형에 해당해요. 제가 풀이를 보니까 미리 좀 고쳐놓기 바래요. 예제 2.4에 주어진 변형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이런 게 앞으로도 종종 발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발견되는 학생은 제가 저한테 이런 중대한 오류 요거를 나한테 알려주면 뭐를 설문할까? 1,000원씩 주면 딱 좋은데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이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카톡으로 뭔가를 쏴줄게요. 선물로. 자, 그러면은 강의를 계속해서 그게 이제 공지사항이고 이제 2장의 강의로 넘어가기로 하죠. 자, 오늘 얘기한 내용이 이제 아주 쉬운 내용인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좀 아주 이런 첨자식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부 방금 졸업하고 이런 연속 재역학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약간 좀 뭡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조금 주기 위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좀 강의를 했죠. 자, 그러면 2장의 첫 번째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도 펼쳐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교재도 2장의 내용을 펼쳐보기 바라고요. 이제 첨자식 표현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살살살살 이제 강의 진행 속도를 조금 더 이렇게 속도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첨자식 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행렬 벡터식 연산 혹은 첨자식 등식 이걸 얘기할 때 금방 이렇게 캐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처음에 이런 식의 표현을 배울 때 금방금방 캐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기 위해서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퀴즈 시험이나 과제물들도 다르지 않아요. 예제의 형식을 계속 유지해서 본문에서 첨자식이나 아니면은 행렬 벡터식으로 주어진 개념을 식의 개념을 실제로 숫자를 넣고 한번 체감을 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자, 요 2장의 첫 번째 강의 자료의 내용은 주로 연속체역학을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연속체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압축해서 요약해 놨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2장의 내용은. 그래도 요거를 우리 강의 진도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 강의를 할 테니까 비록 처음 듣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좀 예습과 복습을 부지런히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좀 문의하고 이래가지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강의 자료에는 모양과 변이, 그 다음에 2.2절의 변형 구배,
그 다음에 선요소, 면요소, 최적 요소의 변형. 그 다음에 2.3절에 유한 변형의 척도, 즉 변형률이라는 얘기죠. 변형률과 신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2.4절에서는 극분해에 대해서, 변형구의 극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극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전에 저는 대학원생 때 이런 거를 잘 체계적으로 잘 못 배워가지고, 극분해하고 이런 걸 잘 못 배워가지고, 대변형 문제에서 어떤 물체든지 대변형을 받게 되면 일부는 상당 부분의 강체 회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강체 회전의 효과를 변형의 전체적인 어떤 척도나 이런 곳에 미리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안 집어넣고 막 계산하고 이런 막 틀리게 나오는데 막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막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자, 요 극분해를 하면서 회전에 따른 효과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체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빨간색 빗금 보이죠? 빨간색 빗금으로 이 까만 윤곽으로 표현한 물체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물체는 여러분들은 뭘 머릿속에 상상하면 되냐면 밀가루 반죽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진흙 덩어리를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덩어리잖아요. 그럼 덩어리는 물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 안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밀가루하고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밀가루에 해당하는 것, 밀가루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표현한 질점이라고 지금 써놨죠. 질점. 아, 지금 공유가 안 돼 있고. 이 장 강의 자료가 아직 못 받았나요? 오민규 군? 아니면 공유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음, 세 루트 중에 하나, 홈페이지, 단톡방, 그다음에 사이버 캠퍼스. 아, 지금 이게 이 장이 아직 안 올라갔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이승로 주기는 지금 바로 올려줄까요?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운받았나요? 오케이. 예. 자, 다시 연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하나를 질점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보니까 밀가루 반죽을 우리가 뭘로 가정을 하냐면 연속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물체는 우리가 무한히 작게 엄청나게 확대를 해서 무한히 작은 미세 공간을 우리가 쳐다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속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거시적으로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전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뭐 밀가루 반죽 덩어리 그러면 이거는 연속체로 간주하자. 그러면 연속체에 적용되는 역학 즉 미케닉스가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밀가루 한 알이 질점이에요. 진흙 덩어리 같으면 진흙 알갱이 하나가 질점이에요. 그러면 요 질점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지 X, 라지 Y, 라지 Z 좌표계를 썼어요. 지금 여기에 좌표계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좀 명확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x1축, x2축, x3축.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어떤 특정 시간에 이제 이 물체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중을 가했거나 아니면 이동을 시켰던 간에 물체가 변형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동을 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 시각에 요 파란 빗금친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자.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의 물체는 전부 다 소문자로 표시했어요. 물체의 어떤 특정 위치나 특정 질점을 나타내는 경우에. 그래서 기준 시간에서는 대문자 x 벡터를 나타냈고 x 벡터로 대문자 x로 위치 벡터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현재 시간에서는 소문자 x로 위치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편의상 좌표계를 기준 모양에서는 기준 좌표계 그래서 대문자 x1, x2, x3 그다음에 현재 시간에서는 현재 좌표계 그래서 스몰 x,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이렇게 잡는데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라지 x1, 라지 x2, 라지 x3 그다음에 여기는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그런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원점은 그냥 계속 같이 잡자. 그리고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는 뭐 다르게 잡을 수도 있지만 당분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지 x1, 라지 x2, 라지 x3랑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자. 이렇게 이제 그림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요. 자, 기준 시간 t는 t0, 그다음에 현재 시간은 t는 t. 기준 모양은 지금이 1시 한 1분 되는데 기준 시간은 뭐 12시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아까 한 12시 한 1분인가 12시 2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를 기준 시간이라고 하자고요. 그때 밀가루 반죽의 모양 그걸 기준 모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 모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하고 위치가 바뀌어서 물론 이제 바뀌어서 하중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 이동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물체 자체가 다른 물체가 아니에요. 다른 물체가 아닌데 같은 물체인데 현재 시간 지금 1시 1분 현재 1시간 지난 현재 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은 다른데 우리가 그 마법을 써가지고 이게 동시에 보이도록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편의상.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 빗금으로 친 물체랑 빨간 빗금으로 친 물체랑 파란 빗금으로 친 물체는 다른 물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모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시간에서는 기준 모양, reference configuration, 현재 시간에서는 현재 모양, current configuration이라고 불러요. 모양은 다를 수도 있다. 위치도 다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질점, 지금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한 질점, 요게 기준 시간에는 요 위치에 있었는데 현재 시간에는 요 위치에 있더라. 그럼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준 시간에서의 위치 벡터를 라지 x 벡터, 그다음에 현재 시간에서의 현재 모양에서의 위치 벡터를 스몰 x 벡터로 나타내면, 자, 스몰 x 벡터는 이 위치는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겠죠, 그죠? 이게 계속 그 변형받거나 이동할 수 있으니까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떤 질점이 현재 모양 이 위치로 왔느냐, 즉 처음에 어떤 질점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요 스몰 x의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스몰 x는 라지 x와 t의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라지 x와 t의 함수인데,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자, 이 질점하고 지금 P로 표시된 질점, 이 라지 P로 표시된 질점이 같은 질점이야, 다른 질점이야? 같은 질점이잖아요. 그죠? 같은 밀가루라고. 밀가루 하나. 같은 밀가루 하나인데, 기준 시간에 질점 한 개였으면, 현재 시간에 그 질점 한 개가 이 위치에 왔다가, 다시 옛날로 백하면 원래 질점 한 개 자리로 되돌아가서 이 질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걸 1:1 대응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백해서
기준 모양에서 이 질점 위치 찾는 과정을 역변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역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역함수 large x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즉 이 질점은 기준 모양에서의 그 질점의 그 위치 벡터 large x는 현재 시간에서는 small x와 그다음에 그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이 small x를 차지했던 그 질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large x는 small x랑 시간 t의 함수다. 그리고 이런 함수가 바로 역함수죠. small x의 역함수예요. 그리고 이러한 조건, 이 질점은 서로 같은 질점이다 하는 게 바로 1대1 대응 조건이죠. 그래서 small x의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 원래 질점으로 찾아갈 수가 있죠. 자,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지 혹시 누가 알고 있나요?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 불상사는 1대1이 아니라 1대0으로 대응되면 그냥 한 점이 질점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변환했다 다시 찾아가려니까 자기 자리가 없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갖다 연속체 입장에서는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연속체 입장에서 질점 하나가 현재 위치 이 질점 위치로 왔는데 다시 역반을 해봤더니 두 개의 위치로 가더라. 이런 거 갖다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물체의 변환이 여러분이 그 불능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어지는 거고 부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한 질점은 반드시 그 현재 모양에서 한 질점하고 1대1 대응이 됐다면 그 역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이것을 연속제역학에서는 기본 공리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의 공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변이 벡터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이 벡터 물체에서 지금 요 그림은 요 슬라이드의 그림은 특별히 원점도 다르고 그다음에 좌표계도 달리 잡았을 때 그러니까 기준 좌표계 대문자로 표현한 기준 좌표계랑 그다음에 소문자로 표현한 현재 좌표계 모두 달리 잡았을 때의 얘기인데 그림의 편의상 뭐 이렇게까지 다르게 잡는 경우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변이 벡터는 동일한 질점의 기준 시간에서 그다음 동일한 질점의 현재 시간 사이를 잇는 벡터. 그러니까 질점 자체는 한 개죠. 서로 다른 질점 두 개를 잇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스몰 x는 라지 x 플러스 u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라지 x를 현재 좌표계에서의 성분으로 나타낸다면 그 성분 다시 여기 지금 살짝 잘못됐고 여기 가는 x가 아니고 굵은 그 볼드체 x에 여기 i하고 x 그래서 요 단위 행렬을 곱하면 항상 자신으로 그대로 남죠. 그런데 이 단위 행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이 단위 행렬이 여기 하첨자가 그 대문자 K를 써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제가 고치겠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수정해서 다시 공지를 해줄게요. 이거는 대문자 굵은 대문자 요거는 대문자 여기서 하첨자에서 대문자 하첨자는 소문자 첨자는 현재 좌표계, 그 다음에 라지 K로 쓰여진 대문자 첨자는
기준 좌표계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좀 편리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렇게 구분해서 썼거든요. 강의 자료도 그렇게 맞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요소와 면요소, 최적요소의 변형. 아마 시간상 선요소의 변형까지 얘기를 하면 강의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선요소를 하나 생각합시다. 자, 요게 지금 자, 요점이 이제 질점,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한 질점을 뭐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넣죠. Q라고 합시다. Q. 여기 우리 관심 있는 질점은 P라고 이름 붙여놨으니까 대문자 P. 요 이웃한 질점 중에 하나 Q라고 이름을 붙여놓읍시다. 그러면 P에서 Q까지 연결하는 벡터를 DX로 표현을 하면 요거는 이제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는 미소량이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D를 앞에 붙였어요. 그러면은 P도 변환을 하고 기준 시간에서 현재 시간까지 위치를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Q도 변환을 하겠죠. 질점 두 개 각각 변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라지 X는 스몰 X로, 라지 P에서 스몰 P로, 그다음에 라지 Q의 위치에서 스몰 Q의 위치로. 여기서 지금 라지 P, 스몰 P, 뭐 라지 Q, 스몰 Q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냥 별 그렇게 큰 의미를 많이 안 둬도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P, Q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기준 좌표계에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 좌표계에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지 P, 라지 Q 그 다음에 현재 좌표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몰 P, 스몰 Q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대문자, 소문자는. 자, 그랬을 때 물체의 변형에 따른 선요소는 어떻게 변환되느냐 알아보고 싶으면 우리가 체인룰을 쓰면 돼요. 체인룰을 쓰면 되는데 아까 X가 뭐의 함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빠져 있는데 X가 뭐의 함수라고 했냐면 라지 X의 함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를 라지 X로 편미분한 다음에 DX 곱하면 이게 체인룰이죠. 이제 3차원에서는.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레디언트 X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 개의 성분을 또 다른 세 개의 성분으로 각각 편미분한 걸 나타내니까 3/3, 그래서 3 곱하기 3에서 총 9개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항에 9개의 성분이 나타나는 걸 행렬로 표현하고 이게 텐서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자. F는 텐서예요. 그러니까 변환 법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반 이게 그러니까 3 곱하기 3 행렬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게 텐서이긴 한데 두 번 변환시켜야지만 텐서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변환시켜도 텐서의 성질을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텐서예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또 설명을 하죠. 자, F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F는 그 내용물이 뭐냐면 스몰 xi를 라지 xk로 편미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스몰 x는 라지 x의 함수니까 항상 미분할 수 있는 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호 약속으로 편미분 약속을 콤마만 쳐서 기호 약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 스몰 x는 ui 변이 플러스 델타 ik 요거 대문자 k인데 여기는 지금 대문자 k 썼죠 아까 ik 그 다음에 대문자 x의 대문자 k로 표현했다면 xk를
xi를 xk로 표현하면 그냥 요게 그 델타 ik만 남아가지고 델타 ik 남고 그다음에 ui를 k로 편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예제에 요 변환하는 예제가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fik를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거를 꼭 오늘 집에 가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small dx는 large dx를 f로 변환시킨 결과죠. 이번에는 f는 역행렬이 있으니까 아까 x함수는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f행렬은 역행렬, 즉 f텐서는 역행렬이 있으니까 small dx에다가 f의 역행렬을 곱하면 large dx가 되는. 즉 f의 역행렬의 성분은 뭐가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자, 우리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스몰 x는 라지 x의 함수, 라지 x는 또 스몰 x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도함수를 구해서 편도함수를 구해서 f 성분을 구할 수 있다. 자, 스몰 x를 라지 x로 편미분하면 fik. 그다음에 라지 x를 스몰 x로 편미분하면 fik의 역행렬, 즉 f 행렬의 역행렬. 이랬을 때 f 텐서를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변형 구배 텐서다. 왜냐하면 변형 구배 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변형 구배라고 얘기했죠, 그죠? 변형 구배 텐서.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 용어를 명확하게 좀 하나 구분해 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인크리먼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크리먼트, 증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 공간의 두 질점 사이에 미소거리 떨어져 있는 두 질점과의 차이는 스몰 d자 써서 소문자 d 써서 d large x 그다음에 d small x 이렇게 썼고 그것을 서로 간의 그 비율로 나타낸 편도 함수는 이런 삼각형 거꾸로 한 걸로 나타내서 그레디언트라고 이름 붙인다 그랬어요. 그죠?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레디언트 행렬은 우리말로는 구배라고 얘기해요. 구배. 그다음에 요거는 증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d를 앞에 붙였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이게 흘러가는 추이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뭐 얼마큼 누적이 됐느냐,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이거는 변화율이라고 보통 나타나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화율이라고 나타내거나 아니면 변화 무슨 속도,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이 뭐냐면 속도죠, 그죠? 반면에 이웃하고 있는 질점 간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구배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상의 도함수는 우리가 구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간상의 도함수는 우리가 속도, 변화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변형 구배 텐서를 처음 여기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학기 때 연속 취약학을 들은 학생들 이미 수강한 학생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학생은 부지런히 우리 교재를 읽고 그다음에 예제의 연습, 예제 풀이가 나와 있는 예제를 꼭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제와 유사한 과제물이나 퀴즈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과될 테니까 계속 익숙하도록 연습을 시키려고 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